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금 전 우리 집 경제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정말 오늘 우리 집 경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장 보러 가서 감자 3알 넣었더니 8,000원이더라고요. 저 기계 고장난 줄 알고 다시 쟀잖아요. 정말 장바구니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물가 이야기 좀 해볼게요.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가가 세상에. 제가 세상에 할만하죠. 그러니까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다들 와. 깜짝 놀라는데 특히 매일 먹어야 되는 채소, 과일, 농산물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농산물 가격은 지금 21.3% 와. 지난해 동명월 대비해서 올랐으니까 깜짝 놀랄만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정말 세상에라는 도로 말이다. 내려놓고. 맞아요. 네네. 저 그래서 감자 안 샀다니까요. 3알에 8,000원이어서 네네. 먹지 말자 이러고 안 샀는데 좀 항목별로 살펴볼게요. 일단 계란. 계란 이야기는 우리도 많이 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설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좀 네네. 떨어지긴 했지만 평소보다는 여전히 비싸죠. 지금 계란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41.7% 지금 이제 오른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2017년 8월에 53.3%가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 3년 6개월 만에 지금 최대로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 있고, 지금 이제 지난해 이제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었잖아요. 네. 산란기 농장까지 이제 확진이 되고 했었는데 그 영향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가정 내에서 이제 음식을 직접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계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죠. 명절도 얼마 전에 지났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묶여져서 뭐 계란값이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른 게 지금 일단은 계란.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입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계란 가격은 계속 이 정도 상승폭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지금 이제 계란 같은 경우에는 산란기 농장에서의 보급이 어느 정도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예전에도 한 번 굉장히 많이 올라서 막 그 수입도 해오고 막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산란기 농장이 보급률을 완전히 회복하는데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가격이라고 하는 게 수요가 충분히 그 필요를 따라가 줘야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가격이라는 게 유지가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거냐 하는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높은 가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자, 계란이 오르면 닭고기도 오르기 마련이고 닭고기 값도 네, 많이 올랐죠. 닭고기도 지금 8.7% 정도가 올랐는데요. 이 닭고기 같은 경우는 2019년 2월에 13%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최대치가 또 상승하게 된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요. 그럼 치킨 값도 오르잖아요. 우리의 소울푸드 치킨은. 그렇습니다. 네네. 어떡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도 있다고는 하는데 지난달 대비해서도 이번 달에 계란은 20.4%, 닭고기는 2.8%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도 물론 있지만 사용량이 급증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커서 이 뭐 얼마큼 이제 그 실제로 소비를 필요로 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이냐를 좀 예측을 해가지고 수요 예측을 조금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부족하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한 달 사이에도 가격이 막 20%씩 오르는 이런 네.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는 좀 어때요? 지금 돼지고기도 한 18% 정도 올랐고 소고기도 11.2% 정도 오른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 있던 경제나 뭐 소비 활동이 이제 조금씩 풀려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또 소비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이제 활발하게 회복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수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조금 늦게 지금 대응하면서 좀 놓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대표님께서 거듭 수요 관리를 했었어야 네네. 하는데 그러니까 계란이나 육류 같은 품목들은 정부 비축물로 해 놓으면서 물가를 좀 잡아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가격 조정을 네. 했던 거였는데 지금 그 작업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신선식품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신선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비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장기간 비축이 쉽지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그 시기마다 정확히 해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정부가 지금 코로나 대책에 집중하면서 그렇죠. 그 물가 그 관계 차관급 회의들을 사실은 굉장히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왔다가 최근에 이런 대응하는 어떤 정부 부처 간의 회의라든가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가 관련해서는 사실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막 마이너스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백신도 해결이 되고 조금씩 나아지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억제되어 왔던 경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대비한 이런 이제 물가 관계 장관 회의라든가 차관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을 좀 했었어야 되는 거죠. 미리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취약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오늘 이 물가 얼마큼 상승했는지 발표를 했는데 하면서 이제 부랴부랴 이런 대책들 마련하고 물가장관 회의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뭐 지나가서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예측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어떤 가정이 100만 원의 수입이 한 달에 있다. 그런데 지금 막 정부 그 재난지원금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수요 관리를 못 해가지고 물가가 20% 30% 올라버리면은 그 가정에 뭐 재난지원금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올라간 생필품 물가 대체 그거 쓰느냐고 돈이 다 나가버리는 거니까 사실 공급에서 비용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요 관리를 정확히 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소비재들이 막 갑자기 몇십 프로씩 오르는 거를 억제하는 것도 돈 직접적으로 준 거랑 거의 같은 효과.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뉴스 속보 좀 안내해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직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통계청이 소비자 물가 발표를 했고요. 1년 전보다 무려 227.5%나 급등한 상황입니다. 10년 만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 CN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가 나누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대파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청취자들 문자 왔어요. 0928님이 대파 값에 깜짝 놀라서 다듬기도 손 떨려요. 아까워서요. 뿌리도 따로 챙겨서 심었어요. 잘 키워서 먹으려고요. 진짜 심어서 키워 먹어야 됩니다. 이럴 만해요. 아까 말씀하신 227.5%가 이제 대파값인데. 대파값. 대파, 네. 작년에 이제 대파가 좀 작황이 부진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장마도 작년에 길었고 태풍도 뭐 오락가락하고 이러면서 이제 생산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제 더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최근의 변화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내에서의 조리가 늘어났어요. 맞아요. 파는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뭐 조리하는 음식에 거의 다 들어가니까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금 대파 값이 어마무지하게 오른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껍질도 가급적이면 얇게 해가지고 뿌리는 다 심어서 키워서 먹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하여튼 무조건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제적인 여러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이제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하는 거에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정부 당국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황이 부족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하에 뭔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축 물량을 일정 정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종목이고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황이 부족한 것만이 원인입니까? 근데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 거 외에 뭐 특별한 점이 없었는데 왜 작황이 부족했을까요? 근데 작년에 장마도 길었고 지금 통계청에게는 기후적인 영향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수요가 이제 소비가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명절 지나고 이러면서 또 파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오른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그렇게 해놓고 있는 상태고 사실 그 외에 파만 특별히 이렇게 가격이 확 뛰어야 될 특별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산 자체가 너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차적인 원인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280님도 파 너무 올랐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200 몇 프로라고 한 거는 그 파에 대한 통계였습니다. 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주어를 빼놓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셨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과일값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과일도 이번에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그 뭐죠? 잠시만요. 네. 제가 적어놓고서는 아니 과일도 보니까 뭐 네네. 사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너무 올랐더라고요. 예, 사과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과일들이 지금 네.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역시 계절적인 뭐 이런 그러니까 기후의 영향 뭐 이런 쪽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품 말고 외식 네. 물가나 집세 같은 우리 생활에 지출이 큰 다른 품목들은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물가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제 석유 가격의 변화거든요. 근데 네. 국제 유가가 지금 약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제 공업 제품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굉장히 가격이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뭐 가격이 그렇게 상승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폭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네네. 공업 제품도 지금 한 0.7% 정도 이제 약간 하락한 걸로 돼 있긴 한데 어쨌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폭이 좀 줄어드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식 같은 경우인데 최근에 외식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배달 같은 것들은 좀 많긴 한데 이제 외식값은 한 1.3% 정도 올랐고 네. 또 집세가 지금 0.9%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전세가 1.2%, 월세가 0.5% 정도 올랐는데 이제 평균에서 0.9% 정도 올랐죠. 이게 2018년 3월 이후로 사실은 최대로 증가한 거예요. 특히 이제 전세값이 지금 물량도 부족한 데다가 이제 많이 상승했다. 가격도 그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공공 서비스 중에서 이제 교육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납입금 같은 것들이 지금 전액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한 네. 2% 정도 하락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농수축산물 중심의 신선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채소, 과일 포함해서 그리고 이런 공업 제품들은 굉장히 이제 낮게 하락했고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던 것들이 네. 지금 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밖에 공공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낮아진 것들이 이제 정책적인 효과로 인해서 좀 낮아진 부분들이 일부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렇게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대표님은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이제 아직 물가 당국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저물가가 형성돼 있었던 데다가 인플레이션까지 되려면 이제 경제라든가 여러 회복세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많아져야지 그 정도 우려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물가는 사실 국가에서 한 2% 이내 수준으로 경제가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될 때 관리를 하고 있는 목표치가 그 정도였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는 1%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물가가 조금 마이너스하고 굉장히 낮다가 좀 오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퍼센트를 훨씬 넘어가는 수준의 상승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됐던 것이 얼마큼 빠른 속도로 회복되느냐, 그렇죠. 그게 그리고 그 관건이겠죠.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더 소비가 급증하게 증가하느냐 이런 이제 수요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당국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갈 경우에는 억제돼 있던 수요가 확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기업 활동들도 갑자기 굉장히 이제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이 그냥 확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하면 이제 이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와. 대비를 좀 네. 철저하게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정말 장바구니가 흔들리는 거죠. 그런 대비들을 좀 그렇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물가 불안 요인들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CNI 소비자연구소 조은미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